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연치유 안내자 약사 유형준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림프순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순환은 주로 혈액순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보조하는 게 바로 림프순환입니다. 심혈관계와 림프순환의 체액순환의 비율을 보면 심혈관계가 7, 림프순환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혈관이라는 좁은 관에서 조직으로 나왔다가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체액이 10이라면 다시 들어가는 건 7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아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배율이 7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은 조직에 남고 7이 모세혈관에 다시 들어가서 정맥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피가 우리 몸 전체를 도는데 5분이면 돕니다. 근데 5분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왔던 체액들 중에 30%가 조직에 쌓이고 70%만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혈액은 굉장히 그 수분이 모자라서 질척거리게 됩니다.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장애를 가져오고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인체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또 림프순환기를 만들어서 조직에 아까 과도하게 쌓였던 체액들을 모아서 다시 림프계를 통해서 심장 바로 앞에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순환계입니다. 자, 림프순환계는 빨간색, 파란색은 모세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녹색으로 그냥 표시한 것은 림프순환계입니다. 이 림프순환계가 저렇게 녹색은 아니고요. 사실은 투명한 건데 투명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보니까 그냥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림프관의 끝인 모세림프관 말단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림에 보면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뭔가 들어가는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구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혈관의 벽은 막이거든요.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림프관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할 때 거름망이 그런 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막에 물과 소금과 고운 물을 막 섞어서 거기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나오는 거는 물과 소금 나오죠. 물에 녹으니까 소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고운 물에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혈관 벽은 이 막은 물과 소금은 투과시킬 수 있지만 분자량이 큰 물에 녹지 않는 모래는 투과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혈액에서 조직으로 나올 때도 투과를 시키지 못하지만 반대로 조직에서 혈액으로 들어갈 때도 이걸 투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에는 아까 조직의 수명이 어떻게 조직을 만드는 일반 세포의 수명이 보통 2년에서 3년.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의 그런 그 시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자량이 큰 지방들,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세혈관 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영원히 찌꺼기가 되겠죠. 이런 분자량이 크고 그다음에 모세혈관 벽을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물질들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소금하고 물하고 고운 물을 막 섞어서 이번엔 아까 구멍이죠. 구멍이니까 체제란 말이죠. 림프관은 체입니다. 이 체에 그걸 부었을 때 이 체의 구멍이 모래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모래까지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지겠죠. 그 밑으로 내려지는 그것이 바로 림프순환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조직에 남아있는 세포 찌꺼기,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그런 사체들,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큰 단백질, 지방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다시 대정맥에 모여서 혈액이 합쳐져서 다시 간에서 또는 심장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해독돼서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대로 체액순환의 차원에서 보면 70%를 차지하는 심장의 심혈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또 분자량이 큰 입자들을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혈액순환보다는 림프순환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액의 순환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입자량이 큰 것들이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도꼭지가 막히면 물을 이동하는데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하수구 맡으면 더 큰일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세포 환경 쪽에서 면에서도 혈액순환보다는 림프순환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림프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림프순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여러분들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 살을 살짝 비면은 하얀 진물이 나오면서 쓰라립니다. 이것이 모세 림프관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비면 피가 나오죠. 이거는 모세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피부에서 더 가깝게 모세 림프관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모세혈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가깝다는 건 손상도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병원체들,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도 쉽고 그다음에 외부 독성 물질들도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대정맥으로 가면 그래서 혈액에 포함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병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걸러서 혈액으로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림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싱크대 보면 거름망이 있잖아요. 그런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싱크대 거름망에서 음식 찌꺼기다 고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날파리 끼고 구더기 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림프절에서도 이 거름망에 걸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 세포 찌꺼기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거기 썩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병들겠죠. 그래서 림프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썩지 않게 림프구라는 면역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찌꺼기를 잡아먹어서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 그런 아주 안전하고 깨끗한 림프액을 만들어서 다시 혈액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면역세포인 림프구를 만드는 림프절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면역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면역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면역기능 향상 그런데 그거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기능은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정상.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도 비정상이고 면역기능이 너무 항진된 것도 비정상입니다. 면역기능은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림프절이고 림프절의 순환이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림프계의 분포도를 보면 손끝, 발끝, 머리끝에서 시작해서 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정맥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한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첨부 림프관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첨부 림프관이라는 건 피부에서 피하 조직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하 조직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손을 가볍게만 눌러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림프의 순환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어떻게 돼요? 가볍게 눌러서 우리 몸의 림프관의 방향으로 밀어만 줘도 림프 순환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림프절들은 아까 이렇게 뭔가 거르는 거기 때문에 잘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막히지 않게 우리가 활동이 많고 잘 비벼지기 쉬운데 겨드랑이, 그 다음에 사타구니,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 그 다음에 무릎 뒤쪽이 오금, 떠들면서 먹으면서 많이 움직이는 혀 밑에, 그 다음에 턱뼈 안쪽에 그 부분에 림프절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면 저절로 림프절의 순환은 촉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림프 순환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그냥 림프액들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정맥을 배울 때도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봤습니다. 그때는 가운데가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일 것입니다. 아니면 파란색일 것입니다. 왜? 정맥에도 똑같은 구조의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로 판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판막은 혈액에, 정맥에서 혈액에 역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끝에서 혈액이 올라올 때 우리가 중력을 받으니까 혈액은 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이죠. 저게 저 모양이 되어 있는데 왼쪽은 근위부, 오른쪽은
원위부라고 합니다. 원위부는 심장에서 먼 쪽이고요. 근위부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흐르는 액체, 즉 혈관에서는 정맥혈, 그다음에 림프관에서는 림프가 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반대로 가려면 막히겠죠.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면요, 근육의 두께가 2배로 늘어납니다.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 림프관들을 누르겠죠. 누르면 그것들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림프관의 부피가 줄어야 되니까 림프관에 있는 림프액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원위부로는 가지 못하니까, 심장이 먼 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심장이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힘을 풀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피가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던 부피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그 부피를 채울 수 있는 림프액이 어디로선가 와야 되는데 심장 쪽에서는 저 판막이 굳을 때는 오지 못하고 반대로 심장에서 먼 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근육을 한번 힘을 줬다가 근육을 한번 피면, 자, 이 판막의 한 단위가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림프관의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정맥에서도 체액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즉 작은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서적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주먹만한 작은 모타가 우리 몸의 전체 혈액을 순환시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오묘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아, 생명의 오묘한 신비가 아니라 바로 판막이 갖고 있는 작은 심장의 역할을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판막은 단지 한 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나 팔에는 긴 림프관을 따라서, 긴 정맥을 따라서 여러 개의 판막이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것들이 건전지처럼 직렬 연결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건전지 1.5V는 별거 아니지만 1.5V가 10개가 쌓아서 15V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30개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하겠죠. 이 판막의 한 세트는 작은 힘이겠지만 그것이 10개, 20개가 쌓이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힘, 우리 몸의 체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바로 이 림프의 구조에도, 정맥의 구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입니다. 동물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동에다 물건 건져서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동물은 움직여야지만 아까 말했던 림프의 순환과 정맥의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건강하게 사는 원리가 바로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이 뭐냐면 림프의 순환과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림프의 순환에 가장 좋은 건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근육입니다. 근육.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줄여서 근육의 근섬유를 이렇게 감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근육을 감싸고 있는 신경섬유입니다. 자, 근육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근육의 두께를 새끼손가락만 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만한 게 근육이 수축하면 겹치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납니다. 이 감각신경섬유는 이 2배 정도의 여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섬유가 2배로 늘어날 때는 신경섬유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섬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새끼손가락 든 게 가운데 손가락 마디처럼 커집니다. 굵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근육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감각신경성을 땡기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산에 갑자기 갔다 온 그 다음 날 되면 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려면 어구어구 하고 막 앓잖아요. 그게 바로 고장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근섬유가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만큼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2배가 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근섬유의 부종을 개선하는 것도 아까 체액순환에서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이 림프순환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런 근육통에서의 근섬유의 부종을 개선하는 것도 림프순환입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에서 근육의 그 근섬유의 부종이 개선되면 이건 물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통증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림프 순환의 통증 개선은 바로 즉각적인 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국가대표들의 축구 시합을 뛰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회복 운동을 시키죠. 쉬지 않게 하죠. 근육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림프 순환에 의한 근섬유의 부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림프 순환의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연 치료를 찾는 가장 핵심 키워드로 찾은 것입니다. 자, 과도하게 축적된 조직액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종이 개선됩니다. 그렇죠. 아까 체액이 쌓여 있는 게 부종이고요. 체액을 빼는 것이 림프순환이니까 림프순환이 부종을 개선합니다. 여러분들 그 손발이 붓고 뭐 다리가 붓고 하지 부종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하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림프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뵀던 체내에 있던 지방들이 다니는 통로도 지방들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림프환을 통해서 다시 혈액에 들어가는데 림프순환이 안 되면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 같은 것들은 청신경에 림프액들이 고이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의 개선도 바로 조직의 개선, 림프순환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 쌓였던 노폐물과 독성물질의 배출입니다. 아까 림프순환을 통해서 구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찌꺼기, 그다음에 세균 찌꺼기, 그다음에 독성물질들이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염증과 통증이 개선돼요. 아까 림프 부종에 의해서 통증 개선되는 건 또 다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피멍이 개선됩니다. 피멍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타격에 의해서 체내에서 혈관이 터져가서 혈관벽을 뚫고 나온 게 피멍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피멍은 이 적혈구들은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모세혈관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형제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싸워서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결란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문지르고 있으면 결란이 피독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결란은 골고 그 다음에 피멍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걸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란을 주고 비비면 어떻게 돼? 이게 아까처럼 눌렸다 풀렸다 하니까 어떻게 돼? 림프순환이 촉진되고 그래서 피멍은 빨리 개선이 되고요. 결란을 자꾸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 그게 고를 수밖에 없죠. 따뜻하게 하는데 골죠. 그래서 피독을 결란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결란을 이렇게 문지르면 림프순환이 되기 때문에 피멍이 빨리 개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이나 주근깨처럼 얼굴이 시커매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병적으로 시커매지는 것들은 색소 침착증이랍니다. 이 색소 침착증, 즉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이렇게 흡착돼서 생기는 건데 이 색소도 어떻게 돼요? 노폐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림프순환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향상성을 유지합니다. 자,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림 중에 보면 모세 림프관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막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게 있었죠. 자, 여기서 림프순환이 안 되면 그러면 조직의 압력이 늘어나서 모세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줄어들죠. 그러면 혈액이 막히게 되니까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림프순환이 잘 되면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조직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반대로 저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의 체액들을 림프순환을 통해서 빨리 혈액에 공급을 해서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에 있는 당을 혈당이라 그래요. 그게 높으면 당뇨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림프순환이 돼서 혈관에 있는 체액들이 조직으로 세포로 잘 가게 되면 혈당이 안정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거죠. 반대로 저혈당이 오면 체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어떻게 돼요? 조직에 있던 그런 당들이 또 혈관으로 잘 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저혈당이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은 고혈압을 낮추고 정상화시키고요. 낮은 혈압을 또 정상화시킵니다. 혈당도 어떻게 돼요? 높은 혈당을 정상화시키고요. 낮은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자,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우리 고열이 있을 때는 아까
림프 순환이 촉진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쪽으로 체액 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 뜨거웠던 피들이 피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발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해열 작용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손발이 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체액을 천 부분에 잘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혈압을 낮추고 높이는 거, 혈당을 낮추고 높이는 거, 또 체온을 낮추고 높이는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이것들은 치료제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서로 반대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림프 순환은 이 순환이 그러한 역할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인체 항상성의 팩터, 혈압, 혈당, 체온, 호흡 이런 것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체 작용이 림프 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 산소, 수분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영양의 불균형을 개선해서 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림프 순환은 어디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손끝,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또 몸 속서부터 피부 끝까지 모든 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림프 순환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 수분, 또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건 영양 불균형을 개선해서 세포의 기능도 개선을 하고 세포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다 좋아지고요. 성장 발육이 정상화되고요. 근육이 강화되고 호르몬 대사가 정상화되고 또 흉터도 예방되고 흉터도 개선되고 그 외에 얘기하지 않았던 거의 모든 인체 모든 증상들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키는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 치력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골밀도가 또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밖에 나가시다 미끄러지면 골반에 금이 가거나 골반에 골절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아까처럼 림프 순환도 억제되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누워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돼서 보통 골반뼈가 골절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6개월, 1년 정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우도 생깁니다. 또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골절된 부분이 또 붙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림프 순환이 확실하게 되면 골절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고요. 또 많이 또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또 요즘 이제 탈모가 되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자, 림프 순환에 의해서 모공의 영양 공급이 잘 되면 발모도 촉진되고 또 육모도 촉진이 됩니다. 아까 피부 가까운 쪽에 순환을 림프 순환이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림프 순환을 통해서 피부가 또 보습 작용도 잘 이루어집니다. 또한 뭐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들도 림프 순환에서 흡수가 촉진이 됩니다. 이러한 림프 순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좋겠죠. 자, 림프 순환이 잘 되는 방법들을 또 이후에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림프 순환의 좋은 습관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오늘 듣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투자한 시간을 모두 얻을 것입니다. 림프 순환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운동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은요, 여러분 저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실제로 하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운동일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레슨을 받고 그러는데 레슨 받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운동 효과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전 고민했습니다.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은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래서 개나 고양이처럼 아니면 호랑이처럼 기는 법들 여러분들이 운동처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 이 호흡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49층인데 49층을 다 오르지 못하고요. 한 25층 정도로 오르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몸이 차가운 부위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것들은 아까 우리 몸의 항상성에 체온이 있었잖아요.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가운 부위를 데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림프순환이 촉진됩니다.
세 번째는 림프 마사지입니다. 아까도 림프관은 손끝 발끝에서 출발해서 심장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또 피부를 가볍게만 눌러도 림프관이 눌린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이 손끝 발끝에서 어떻게 손을 가볍게 누르고 위쪽으로, 발 쪽도 위쪽으로 물주면 그게 림프 마사지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사지사한테 받으면 굉장히 비싼 마사지인데 여러분들이 서로 해준다 그러면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림프 마사지입니다. 또 한 뭐냐면 네 번째는 림프 순환에 좋은 뭐 건강식품이나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이나 음식들이 어떤 종류가 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연구해서 집중하고 있는 림프순환에 좋은 식품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궁입니다. 여러분들 청궁은 워낙 유명한 한약재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청궁은 한방에서는 혈액순환에 도운 약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림프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지각입니다. 세 번째는 해동피입니다. 해동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이 엄나무 껍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죠. 그래서 엄나무들은 많이 설명됐으니까 엄나무 껍질이 바로 해동피입니다. 이 세 가지들이 약재로서 쓰이는 것 중에서는 림프순환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면 잘 모르죠. 여러분 율무 그러면 알죠. 율무가 또 림프순환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나무 수액인데요. 이걸 축향이라는데 대나무 수액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대나무 밥, 통밥이라서 대나무에다 이렇게 쌀 넣고 밥할 때 그때 대나무 수액들이 들어가서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특별히 구할 수가 좀 쉽지 않은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메이플 시럽입니다. 여러분 단풍나무 수액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탕 대신 요리할 때 잘 쓰는 것이 바로 이 단풍나무 수액 메이플 시럽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림프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요. 림프순환은 운동에 의해서 가장 잘 순환이 되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림프순환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운동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 기어다니기를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아파트에 계단을 익히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림프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